학생, 이름이 뭐죠? 대체 그딴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국제학부 대강당 2024년 가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국제법 특강이 열리는 날이었죠. 켄조 마사오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청중들로 4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켄조 교수는 단상에 서서 느긋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프린스턴, 예일을 거쳐 하버드에서 20년째 동아시아 학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 그는 미국 내 일본 우익 성향학자들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오늘은 다케시마 혹은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섬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스크린에는 오래된 지도들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모두 일본 측에서 제작한 자료들이었죠. 켄조 교수는 능숙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는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는 완벽히 합법적인 절차였죠.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켄조 교수의 왜곡된 주장이 계속될수록 제 안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들은 객관적 사료나 국제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반의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었죠. 켄조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켄조 교수님, 죄송하지만 교수님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반박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켄조 교수의 눈이 가늘어졌죠. 당신은 누구시죠?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고 있는 남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제1교포입니다. 켄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래요. 어떤 근거로 제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들어보죠. 켄조 교수의 도발적인 미소를 마주한 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자료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죠. 먼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의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고지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자료.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었죠. 이 태정관 지령을 보시겠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공식 인정한 문서입니다. 영어 번역본도 준비했습니다. 켄조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건 단순한 행정 문서에 불과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죠. 아니요, 교수님. 태정관은 당시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명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켄조 교수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죠. 그래요. 그럼 1905년 이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러일 전쟁 중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침탈 행위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었고 이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증명됩니다. 켄조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죠. 학생은 지금 일본 제국의 정당한 영토 편입을 부정하고 있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아니요, 교수님. 위험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야말로 진정한 위험이죠. 강당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켄조 교수는 이제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죠. 학생은 일본인이면서 어떻게? 네, 저는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하나여야 합니다. 켄조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죠. 나미 씨, 당신의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교수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위험한 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알렉스 존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켄조 교수님, 남이 양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태정관 지령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 문서로 보이는데요. 켄조 교수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존슨 교수, 당신도 이런 위험한 주장에 동조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교수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명예가 아닐까요?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켄조 교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그때 청중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나미 씨, 혹시 러일 전쟁 당시 독도 편입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의 마이클 파커 교수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죠. 네, 여기 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일본은 독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였죠.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었고, 이는 1900년의 칙령으로 증명됩니다. 켄조 교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미 씨, 당신은 너무 순진하군요. 국제관계는 이상주의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정의를 만드는 법이죠. 아니요, 교수님.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정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중석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켄조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일본인이라고 했죠? 그분은 당신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순간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네, 아버지는 일본인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세요. 저는 양국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책임 말입니까?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입니다. 역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죠. 그것이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켄조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하버드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의 토론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나미 씨, 당신의 용기 있는 발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버드가 추구하는 학문적 진실성의 정신입니다. 켄조 교수의 패배가 명확해진 순간 강당 분위기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나미 씨,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본 제국주의 시기의 다른 영토 침탈 사례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켄조 교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미의 주장은 전후 국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도발적 발언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1교포입니다. 이런 편향된 시각을. 켄조 교수님,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교수님의 일본 제국주의적 시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켄조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하버드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켄조 교수의 과거 발언들과 논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난징 대학사를 부정하는 발언,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주장들. 이것들은 모두 교수님의 과거 발언입니다. 학문의 탈을 쓴 제국주의 옹호론이죠. 하버드의 이름으로 이런 주장들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버드 총장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켄조 교수님,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학술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군요. 켄조 교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음모입니다. 당신들은 일본의 명예를, 교수님, 진정한 명예는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후에 학술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그의 과거 발언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버드 대학교는 켄조 마사오 교수의 교수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제국주의를 옹호한 점이 그 이유입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버드의 양심적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독도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유엔에서는 특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나미 씨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제국주의 청산의 문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즉각적인 지지를 표명했죠. 우리 이유는 과거 프랑스와 독일 간의 알자스로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들이 역사교과서 수정을 선언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사 반성 운동이 일어났죠.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도쿄대 총장의 성명이었습니다. 켄조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국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나미 씨, 당신의 용기가 저를 깨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죠. 유엔 총회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독도를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지정하고 한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내용이었죠. 일본 정부도 마침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독도 문제는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일본 총리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공식 사죄와 함께 모든 역사교과서의 전면 수정을 지시했죠. 켄조 교수는 은퇴 후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한 일본 학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죠. 나미의 용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가 보여준 진실에 대한 열정은 반세기 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제야 나는 진정한 학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버드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저는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이곳에 모여 역사와 평화를 연구하고 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켄조 교수가 연구소를 찾아왔을 때였죠. 나미 소장님, 제가 평생 모아온 자료들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랜 세월 수집한 역사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지금 독도에서는 한일 공동연구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닌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후 저는 서울의 동북아 평화재단에 취직했습니다. 독도 연구팀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세계에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외교부 독도 태스크포스팀 소속 외교관이었죠. 처음엔 업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독도 문제를 발표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가까워졌죠. 나미 씨, 당신의 하버드 발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인이면서도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민준 씨의 진솔한 고백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독도 의용수비대 출신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그였기에 독도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죠. 우리는 자주 독도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이 섬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마음처럼 한일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어 갔습니다. 남이야, 우리의 만남이 운명 같아. 한국과 일본,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작년 겨울, 독도 등대 앞에서 민준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죠. 우리의 결혼식은 독도 한일평화연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켄조 교수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죠. 이제 우리 부부는 함께 독도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길 바래. 민준 씨의 말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